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다양한 구강용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한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구강 관리를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로 양치질에 의존하고 있죠. 혹시 집에서 어떻게 양치를 하시는지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듯이 산화를 반복해 가면서 이제 양치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잇몸 부분 한번 부드럽게 한번 쓸어요. 네. 그게 이제 바스법이라고 주로 치과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바스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45도로 잇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동그랗게 흔든 다음에 이제 치간의 플라그를 잘 이렇게 흐트러뜨린 다음에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션을 이제 바스 테크닉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힘이 많이 드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집에서 잘 구현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이렇게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임플란트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브릿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브릿지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특별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칫솔 갖고 이제 그 대신 좀 자주 닦는 편이에요. 브릿지가 사실은 어떻게 생긴지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브릿지예요.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뿌리가 없는 치아를 양옆에 치아를 조금 밑부분을 깎아서 걸치는 다리같이 요걸 이제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보통 치간 같은 경우는 혹시 관리를 좀 하시나요? 제가 잇몸이 약해서 피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은 가급적 사용을 안 했죠. 네. 보통 이제 피가 많이 나면은 또 사용하시다 많이 중단을 하시는데 사실 한 2, 3일 정도 계속 꾸준히 피가 나는 부위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잘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그 잇몸 부위가 딱 가라앉으면서 이제 피가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위는 조금 아프더라도 집중적으로 오히려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실은 혹시 쓰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네, 일단은 치실을 길게 아낀다고 이렇게 짧게 보면 안 좋고요. 길게 여유 있게 뽑아서 왜냐하면 이제 세균이나 플라가 여기 묻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 가지고 모든 치아를 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뽑아서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고 보시면 이제 치간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일반 치아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잘못 사용하시는 게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잇몸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약간 요런 모션으로 여기가 양옆에 치아가 있다고 하면 요런 모션 동그랗게 긁어내고 해서 위로 올려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옮겨가서 이제 또 깨끗한 부위로 다음 치아로 넘어가고 이제 요런 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치실도 요즘에 되게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뭐 테이프 타입도 있고 뭐 왁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어떤 걸 쓰셔도 나한테 좀 내 치아 공간이나 아니면 내가 쓰기 편한 걸로 쓰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위에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도 치실을 사용하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무래도 막혀 있다 보니까 치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치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길이가 양옆에는 여기 일반 치실 같이 이제 뭉쳐져 있어서 얇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스펀지 같이 조금 더 꼬여 있는 특수 치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일반 치실 같이 사용을 하려면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얇은 부위를 요 치아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반대쪽으로 뺍니다. 거기 아래 공간이 있나요? 네, 잇몸과 이 가운데 치아 사이에는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구취의 주 범위 되는 그런 플라그나 음식물이 많이 이렇게 쌓여서 구취의 주 범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전 거기에 공간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이 밑에도 요 밑부분도 닦아주셔야 되고 요 잇몸 부위도 닦아주셔야
잇몸 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잇몸 질환이 생겨서 이 잇몸선이 이렇게 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되게 미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겠죠. 그리고 이게 더 악화가 되면은 그 잇몸 조직 밑에 있는 뼈까지도 침투를 해서 세균 침투해서 뼈가 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옆에를 또 깎거나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잇몸 라인을 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브릿지 관리하시는 방법은 네. 이제 오늘 조금 배우셨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임플란트도 하실 예정이라고 하- 제가 들었거든요. 하죠. 네. 요즘에 임플란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도 사실 동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뿌리를 심고요. 네. 위에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얹습니다. 보철물이 고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방이 약간 일반 치아보다는, 왜냐면 일반 치아는 뿌리가 두껍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정밀한, 또 약간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치실로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특수 치실로 좀 이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면요, 임플란트를 더 오래오래 잘 쓰실 수가 그럼 이 있어요. 치실이 그 밑으로 들어가도 잇몸이나 저기는 네, 보통 이게 뭐 잇몸에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예,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이런 브러쉬 그렇죠. 같은 게 조금 자극이 될 자극이 수는 되겠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사이즈를 잘 치과에서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써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치실을 하루에 몇 번 써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몇 번을 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이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양치와 똑같습니다. 왜냐면 치간을 청소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양치를 하루에 3번 하시면 이제 치실도 하루에 3번 쓰셔야 되고, 뭐 내가 양치 2번 한다.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태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뽑아 쓰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보시면은 특수 치실이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하나씩 뽑아 쓰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좀 나는 휴대하면서 식사할 때마다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일반 치실 같이 하나씩 뽑아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쓰실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휴대성이 용이한 제품을 찾는다 하면 이런 제품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교정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교정, 브라켓 교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특수 치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끼워서, 보통 여기는 청소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C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은 구취도 덜 나고 보기에도 음식물이 낀 게 다 깔끔하게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치간 칫솔 이런 거 쓰시는 것도 좋지만 특수 치실도 같이 써서 좀 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